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전북현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전 전북현대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를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팀 가운데는 8강에 진출한 유일한 팀이 전북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K리그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또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전북현대야말로 그래도 K리그의 자존심을 아시아 무대에서 지켜줄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북현대와 간바 오사카 두 팀이 모두 지난 시즌 자국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대 디펜딩 챔피언의 대결이고 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서울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K리그 클래식의 어떤 복수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 번씩 차지해본 경험이 있는 팀들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자존심 대결을 펼칩니다. 첫 번째 1차전 경기는 이제 전주에서 펼쳐지는데 여기서 많이 이겨줘야 되겠어요. 네, 홈앤드 원정 경기에서는 역시 홈에서 좋은 성적이 반드시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원정팀의 입장에서는 원정골을 아무래도 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의 입장에서는 많은 골 수차로 이기되 최대한 실점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항상 들어찹니다. 그렇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또 평일 기준으로는 거의 최대의 관중이 또 운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팬들도 경기장 한켠에 자리를 했고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동국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간바 오사카의 주장은 엔도 선수인데 두 선수의 나이를 합치면 70이 넘는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공격과 미드필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전북현대 권순택 골키퍼를 비롯해서 김형일, 김기희, 한교원, 레오나르도, 이재성, 윌킨슨, 박원재, 이동국, 최철순, 이근호입니다. 네, 전북은 좀 독특하게도 최철순 선수가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는 없고 수비수 숫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철순 선수가 중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히가시구치 골키퍼를 비롯해서 후지하루, 니와, 김정야, 엔도, 이와시타, 아베, 묘진, 오모리, 패트릭, 우사미 이렇게 11명의 선수입니다. 네, 역시 공격 진영의 우사미 선수, 패트릭 선수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엔도 선수가 전체를 조율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간바 같은 경우에는 엔도 선수의 짝꿍이라고 볼 수 있는 곤노 선수가 오늘 징계로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또 다른 노장인 묘진 선수가 메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미르 모두 주심이 경기를 진행을 하겠고 이근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근호 선수를 또 챔피언스 리그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북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네. 자,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선축으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북현대는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 간바 오사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쳐나갑니다. 자, 이제 전북의 중앙 미드필드에는 최철순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포진하고 있고 네. 이재성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들이 어떤 중원의 수비도 수비입니다만 공격 시에는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철순 선수는 네. 최철순 선수는 역시 오른쪽, 이재성 선수는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연결. 그러나 간바 오사카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간바 오사카 선수들입니다. 전북 선수들은 잘 쌓아주고 있네요. 네. 일단 간바 입장에서도 원정골을 하나 정도 얻으면서 무승부를 두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정도면은 이제 간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방으로 돌립니다. 김정야 선수. 김정야 선수는 제일 교포죠. 네. 이제 간바의 주전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출전 횟수는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에는 그런데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는 출전 횟수를 조금 얻고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김정야 선수를 출격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J리그 팀들이 K리그 팀들에 비해서 신체 조건이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은 권순택 네. 골키퍼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런 실수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죠. 오모리 선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만은 다행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초반에 지금 전북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모리 선수, 아베 선수, 여기에 우사미 선수까지 이 세 선수는 측면에서의 돌파 능력과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동국이 가슴으로 잡고 앞쪽으로 찔렀습니다만은 패스길이 보였습니다. 자, 경기는 지금
일본 간바 오사카의 반칙으로 끊겼습니다. 패트릭 선수의 반칙을 선언을 했는데요. 판정이 조금 애매하게 늦게 나는 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 파울이냐? 네. 김영일 선수가 좀 억울하다는 지금 표정을 지었는데요. 심판도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중간에서 한 번에 안쪽으로 찔렀습니다만 조금 깁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25번. 오, 자, 지금 다른 쳤어요. 기회. 자, 그대로 슛. 네, 반대 쪽으로 여기서 한번 니다 빗맞고. 다시. 네. 그러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땅을 치네요. 박원재 선수에게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원재 선수가 지금 깊숙이 공격 진영에 침투를 해서 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강희 감독의 표정 변화가 뭐 늘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엔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선취골 비교적 이른 시간에 넣게 되면은 전북의 의도대로 180분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의 선취골은 180분 전체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 경기에서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도 또 많은 골을 넣고 또 많은 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또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홈에서 허용하는 골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원정 경기는 홈 경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그대로 중거리 슛! 네. 골키퍼.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한 번에 잡지는 그렇습니다. 못했어요. 특히 레오나르도 선수는 뭐 전북에서 슈팅의 대명사로 불려도 될 정도로 정말 대표 슈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레오나르도 선수가 이렇게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했을 때는 좀 예측을 하면서 리바운드 볼을 잡기 위한 동작이 다른 공격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경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바 오사카에서 레오나르도 선수를 많이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앙 수비 성향의 선수를 레오나르도 선수 앞에 붙여놨어요. 리와 선수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성이 왼쪽으로 공을 돌립니다. 전북현대 왼쪽에서 활로를 찾아 나갑니다. 바로 레오나르도가 쳐놓고 달려나가는데요. 빠르게 나오는 속도가 좋습니다. 레오나르도 페널티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뛰어주었습니다. 조금 높았습니다. 네. 자, 또 있어요? 달려오면서 그대로 왼발 약했고요. 수비가 걷어낸 것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자, 돌아 나오는 것 다시 공을 잡아냅니다. 네, 받으면 지금 옵사이드이기 옵사이드 상황이었죠. 때문에 네.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네. 선수의 왼쪽 돌파. 뭔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왼쪽에 레오나르도 선수가 있고 이재성 선수가 그 뒤쪽을 또 받치면서 공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전북의 공격은 아무래도 왼쪽 측면이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분 정도 경과를 해 있습니다. 초반에 간바 오사카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전북현대가 뚫어내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원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출격을 한 최철순 선수가 네. 우사미 선수와 아예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최철수 선수의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사미 선수 옆에 아주 딱 붙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스위퍼가 이 맨투맨으로 수비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올려서 수비수를 전담 마크를 시키는 이런 특이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네. 25번과 39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철수 선수가 아주 의식적으로 우사미 선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앞쪽으로 내주고 좋은 기회를 노립니다. 자, 역시 왼쪽이고요. 자, 왼쪽에서 띄워줬습니다. 넘어졌습니다만은 공이 안 그래도 좀 길었습니다. 이동국 달려가 봅니다. 이동국 잡아내고요. 돌면서 자, 다시 한번 잡아서 자, 왼발로 상대 맞고 흘러 들어간 것. 자, 다시 안쪽으로 네. 연결했습니다만 상대 못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교원 선수와 지금 이동 선수가 자리를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측면으로 펼쳐나가고 이제 중앙 쪽에 한교원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이전에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동국 선수와 한교원 선수의 공간 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조금 더 먼 쪽에 예측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레오나르도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쪽 코너킥을 시도합니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양팀 레오나르도의 코너킥. 잘 날아옵니다. 여기서 오, 지금은 골키퍼 정면으로 갔군요. 네, 미처 지금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네. 또 골 기회가 하나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전북현대가 계속해서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이 골과 다름없었던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박원재 선수의 장면이었고 네. 또 하나가 지금의 이제 세트 플레이 장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오른쪽에서 또 기회를 만들어 봅니다. 한교원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로 연결을 해주고 이재성이 공을 다룹니다. 오른쪽에서 김기희 앞쪽으로 밀어주고 조금 긴데요. 네, 최철순 선수가 중원으로 가다 보니까 김기희 선수가 지금 오른쪽 측면 수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기희 선수로부터는 아무래도 왼쪽에 박원재 선수만큼의 오버래핑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조금 네. 찔러준 것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겨냥을 잘했습니다만은 이런 게 한 번 걸리면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근호 선수에게 오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국 선수와 이근호 선수 간의 또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근호 선수가 아직까지는 100%로 올라온 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근호 선수는 간바고사카에서 활약을 했던 적이 있는 선수로서 오늘 경기가 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이 간바를 또 잘 알고 있죠. 네. 전북현대에 대한 일방적인 응원이 경기장 가득한 가운데 전주에서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전, 8강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팀은 전북현대뿐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공. 선수들에게 또 한일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뭐 연령대의 대결이든 혹은 뭐 어떠한 종류의 유형의 대회이든 네. 한일전은 한일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클럽 대회에서도 역시 한국 클럽들과 또 일본 클럽들은 상당한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양 팀에 속해 있는 외국인 선수들도 한일전을 그렇죠. 의식할 정도로 네. 한일전은 그 의미가 큽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네. 자, 이재성 발 맞고 앞쪽으로 갔는데요. 자, 이동국이 공을 잘 다룹니다. 왼쪽으로 연결, 수비에게 끊겼습니다. 걷어내는 간바오사카. 자, 패트릭이 오른쪽으로 뽑아주고요. 다시 공을 받아서 다시 패트릭 뒤쪽으로 주고받는 패스. 그러나 전북현대가 공을 다시 따냅니다. 한교원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권순택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처리. 경기가 초반에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격 주도권은 역시 전북 쪽에 있는데요. 네. 다만 전북이 지금 오른쪽이라든가 중앙에서의 공격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공격은 왼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왼쪽에 자원이 상당히 충분한 느낌이고요. 네. 자, 오른쪽 이제 못전에 김기희 김기희 선수가 선수죠? 올라왔습니다. 김기희가 살아나면 오른쪽도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걷어내는 상황. 패트릭 선수가 공을 잡는 상황에서 자, 김영일 지금은- 선수가 반칙을 범했는데 네. 지금 옐로 카드가 나올까요 혹시? 자, 구두로 오늘의 경고를 네. 강하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심의 성향은 네, 조금은 관대한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주심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또 아시아 지역의 A매치에서도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관대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헤딩으로 외곽 처리를 합니다. 자, 오늘 김기희 선수. 경기, 네, 오늘 경기에서 최철순 선수가 우삼희 선수를 전담 마크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패트릭 선수는 거의 김용일 선수가 마크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앞서 또 좀 심한 반칙으로 경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경고까지는 아니어도 네. 구두로 주의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 패트릭 가운데로 연결. 오, 지금 맞고. 네, 지금은 윌킨으로부터 됐습니다. 실수가 네. 나올 뻔했습니다. 페널티 안쪽에서 위험했습니다. 자, 강하게 달려 들어가는 상황. 공격적인 모습이 반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욕이 좀 지나쳤죠? 네. 이와시타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이근호 선수 이 경기에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이미 공격 포인트들을 신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경기력의 차원에서는 아직 100%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에두를 떠나보낸 것이 사실 큰 사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하는 차원에서 이근호 선수 등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영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에두 선수의 빈자리가 분명히 크거든요. 네. 가장 확실한 득점포였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근호라든가 이제 벤치에 있는 우르코 베라 선수 네. 이 두 선수로부터 골이 좀 나와줘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주고 여기서 수비가 좀 빨랐습니다. 네, 수비가 정말 한 네. 박자 빨랐네요. 패스기를 상당히 영리하게 잘 봤는데요. 네. 한교원 선수. 두 팀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 전반전 초반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찔러주고 그러나 안정적으로 공을 받을 수 있다 싶었는데 수비가 상당히 집중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오모리 선수가 오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교원 선수는 스피드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간바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교원 선수 앞쪽의 공간을 그렇게 넓게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북현대. 오른쪽에서 레오나르도가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킥 띄워줬고요. 괜찮은데요? 헤딩! 오, 네. 아, 떴습니다. 아, 참 이런 아깝습니다. 오늘 한교원에게 좋은 찬스가 많이 오는데 네. 한교원 선수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레오나르도의 아무래도 프리킥. 김영일이라든가 윌킨슨 선수가 이럴 때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한교원 선수가 오히려 뒤쪽에서 헤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현대는 이제 후방에 있는 선수들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영일, 윌킨슨 모두 네. 득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이제 김기희 선수까지도 가세가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25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윌킨슨 공을 오, 네. 지켜내는 상황인데 좀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가지 않았고 권스테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공을 잡아낼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기 또 패트릭이 들어왔고요. 네. 권순태 선수가 마침내 이제 태극 마크를 달았어요. 네. 태극 마크는 못 달았어도 그야말로 또 K리그를 대표하는 몇 안 되는 골키퍼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네. K리그에서 이제 활약도에 비해서는 네. 태극 마크 단 것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K리그에서의 활약상이 대표 발탁이랑 연결이 좀 더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슈틸리케 감독도 많은 관찰을 하고 있고요. 네. 이재성 가운데서 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재가 앞쪽으로 주고 레오나르도. 네, 전북 선수들이 지금 간바를 끌어내고자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간바 선수들이 섣불리 지금 끌려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김기희가 앞쪽으로 밀어주고 자, 한교원이 기다렸습니다만 바깥으로 나가는 공입니다. 간바오사카 던지기. 김정야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히가시코치 골키퍼.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김정야 선수가 신체 조건 면에서는 간바 수비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네. 김정야 선수가 오늘 이동국 선수를 많이 마크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세트 플레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간바 입장에서는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아까 같은 수비 바깥으로 나가는 공입니다. 네, 지금도 네. 우삼희 선수가 어딜 가든 최철순 선수가 있어요. 오늘 최철순이 우삼이를 잡는 것은 거의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간바도 아예 우삼희 선수에게 볼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삼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4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우삼희 선수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이 전성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J리그에서 올 시즌 득점 선두입니다. 23세 젊은 선수로서 뭐 한창 불이 오른 선수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한북현대 같은 팀이 오늘 전담 마크를 두면서까지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사실 현대 축구에서 한 명의 선수만을 따로 떼어서 전담 마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리오넬 메시 선수에게도 전담 마크맨을 아예 붙여놓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강희 감독이 이 간바 오사카 공격의 반 이상이 우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전반전 상황에서는 그 생각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간바의 날카로운 공격은 아직 한 차례도 나오질 않았고 네. 전북이 계속 공격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최철순 선수 기용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으로 찔러줬는데요. 조금 긴 듯한 패스 수비가 걷어냅니다. 간바 오사카로서는 전반 극히 초반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또 공격의 묘수가 그리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엔도 선수가 이제 볼 터치 횟수를 늘려가면서
전체 판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간바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도 충분치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패트릭 가운데로 이거는 달려면서 조심해야죠. 왼발슛. 네. 수비 못 맞고 흐릅니다. 김기희 처리를 못했는데요. 여기서 공격자 다행입니다. 반칙을 네. 손을 사용해서 김기희 선수를 방해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중거리 타이밍도 좋았고 순간적으로 리바운드 볼을 또 뺏길 뻔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발 맞은 묘진 것은 잘 선수 됐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김기희가 걷어내는 게 이게 순탄치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레오나르도입니다. 좋은 기회를 기대해봅니다. 자, 가운데 연결 있습니다. 한교원 머리 맞지 네. 않습니다. 한교원 선수가 가운데 들어와서 좋은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엔도 선수까지 들어가서 네.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장면에서의 단순한 크로스는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이재성. 이재성 선수가 오늘 약간 너무 뒤쪽으로 내려와 있으면서 공간 침투로 상대를 교란하는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넣지 않다 보니 이재성 선수가 더 밑을 좀 봐줘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 필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철순 선수가 아주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들어가는 있지만은 최철순 선수의 수비는 우사미 선수 한 명에게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쪽의 수비는 이재성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 이재성 선수의 상대의 공간을 교란하는 플레이를 잃어버리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성 선수가 잠잠하면 어쨌든 전북 공격이 잘 안 풀려요. 그렇죠. 네. 레오나르도. 오늘도 왼쪽에서 공분서주 활약이 많습니다. 전반 31분이 경과를 했고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전반전인데요. 묘진 선수죠. 네. 연령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 37세. 네. 뭐 우리나라에는 김병재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필드 플레이어로서 37세라는 건 상당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 묘진 선수는 간바에서 완전한 주전은 아닙니다. 네. 곤노 선수가 더 주전인데 곤노 선수도 사실은 베테랑이죠. 그렇죠. 자, 이동국 머리 맞지 않고 자 걷어냅니다. 자, 오른쪽에서 다시 자, 전북 현대가 다시 공을 잡습니다. 윌킨슨이 후방에서 공을 잡고 왼쪽으로 펼쳐주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터치라인 따라 들어가면서 자, 안쪽 보고 띄워줬습니다. 자, 이동국 공을 잡아내면서 자, 왼발 여기서 차야죠. 네. 네. 몸 맞고 떴습니다. 잠깐 멈칫했을 때 그때가 이동국 선수에게 더 어울리는 타이밍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봤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국 선수는 뭐 어차피 오른발, 왼발 뭐 다 잘 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주 슈 타이밍 잡기는 좋았는데 지금 타이밍은 블로킹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일단 슈팅이 됐어요. 이동국 선수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한 상태보다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의 골이 더 많은 선수 아닌가요? 네. 약간 뭐 중심이 무너진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도 네.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는 게 또 이동국 선수죠. 그렇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 넘어지고 차는 것보다 넘어지고 차는 게 오히려 더 정확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중심이 뜨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만 맞으면은 아주 좋은 슈팅이 나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자, 지금은 또 전방에 한교원 선수를 겨냥을 했습니다만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고요. 전북 선수들이 상당히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상당히 가져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는 전반전. 양팀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사미 선수는 상당히 침울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자기를 상대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축구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근데 정말 능력이 있는 선수라면 네. 저 데인마크를 오히려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메시 선수에게 데인마크를 무리하게 붙이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다른 쪽의 공간이 너무 크게 나고 또 메시 선수가 그 데인마크를 떨쳐내버리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긴 뭐 바르셀로나의 구성이 메시 없다고 해서 나쁜 선수 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른쪽에서 김기희가 공을 잡습니다. 가운데 연결해주고요. 자, 이재성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아, 이건 나오지 말아야 될 실수 아닙니까? 지금은 실수입니다. 네. 뭐 사람이니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패트릭 선수는 옐로 카드 경고를 받았습니다. 간바는 다른 J리그 또 강호들에 비해서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 구성이 그렇게까지 강한 팀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패트릭 선수와 이제 벤치에 또 린스 선수가 있습니다만 네. 이 선수들이 엄청나게 위력적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사미 선수가 4골을 기록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린스 선수와 패트릭 선수가 각기 3골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사미 선수의 영향력이 확실히 엄청나게 큰 팀이에요. 네. 그렇기에 또 최강희 감독의 일단 최철수 선수 전술은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기희 가운데로 연결. 이재성이 공 잡습니다. 이재성. 자, 정면 연결. 그러나 이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고 상대가 봤습니다. 네, 그래도 모처럼 이재성 선수가 저 위치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자, 지금은 또 김형일 선수에게 네.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결국은 옐로 카드를 받는군요. 자, 오늘 이제 파트릭과 김영일 네. 둘 중에 한 명은 뭔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추억의 맨투맨을 오늘 보게 되는군요. 네. 자, 다시 보는 대인 방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사미는 미드필드 낮은 지역까지 내려올 때도 뭐 측면이나 중원이나 어딜 가든지 최철순이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붙어 다니거든요. 지금 네. 선수가. 김영일 선수 같은 김영일, 경우는 패트릭. 네. 네, 이제 우리 전북의 수비 진영에서 저렇게 이제 대인 방어 비슷한 수비를 하는 거죠. 네. 전북의 이동국 선수는 또 김정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2선 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 네. 또 거기서 생긴 뒷공간을 한교원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받쳐주는 뭐 이러한 상황이 좀 많이 보이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장면을 전북은 조금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에서 패트릭 낮게 깔아찬 것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그냥 진행되는데요. 네, 전북은 레오나르도 선수가 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정말 뭐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정말 대놓고 상대를 한 명씩 찍어서 쫓아다니는 이런 특이한 흐름의 축구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키 플레이어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다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오나르도가 저렇게 좀 잡혀 있다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북은 이재성 선수가 활약을 해야 돼요. 가운데서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전반전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파악이 된 이 경기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전에는 많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승돈 아나운서 말씀대로 여태까지의 이 두 팀의 흐름은 자신들의 어떤 원활한 공격을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네. 남이 잘하는 거를 못하게 하자는 데 더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전북은 파트릭과 우사미, 간바는 레오나르도와 이동국. 그렇습니다. 뭐 이쪽을 막아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성의 볼 컨트롤이 썩 좋지 않았었는데요. 자, 앞쪽으로 찔러주고 권순택 골키퍼가 공을 잡습니다. 네, 우사미 선수, 파트릭 선수의 활동이 지금 편치가 않다 보니까 네. 엔도 선수가 마땅히 찔러줄 곳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저 상황에서 이제 간바 입장이라면은 오모리 선수와 아베 선수가 좀 더 이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오모리 아베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전북의 측면 자원들에 대한 수비에 더 주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선 또 레오나르도 선수가 들어가고요. 네. 전반 38분이 경과를 해 있습니다. 또 한 번 좋은 기회입니다.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한교원 선수의 헤딩 슛이 아주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양 팀의 어떤 전술적인 국면이라면 네. 세트 플레이가 가장 좋은 찬스죠. 그렇습니다. 자, 뭐 누구 하나 대놓고 견제하면서 붙잡고 늘어질 게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레오나르도 이번엔 낮게 들어간 것이 수비머리 걸렸습니다. 다시 레오나르도 띄워줬고요.
자, 다시 왼쪽에서. 찬스인데? 아하. 네. 조금 어정쩡했어요. 자, 이근호 선수였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플레이를 오늘 전반전에서 썩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근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너무 잠잠하죠. 네. 땀은 상당히 많이 흘렸는데요. 사실 이근호 선수는 상대해야 되는 미드필더들이 엔도와 묘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둘 다 노장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 지역을 이근호 선수가 좀 더 흔들어 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코너킥. 자, 정면에서 혼전 상황 흘러나오는 공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재성이 공을 따내질 못합니다. 간바오사카 자기 진영에서 빠르게 나오는데요. 간바오사카 역습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깁니다. 다행입니다. 간바오사카로서는 전기가 돌 만한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다행히 이 공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보여준 선수가 이제 아베 선수고요. 네. 자, 역습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좌우를 바꾸고 막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간바는 사실은 우사미 선수를 측면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라타라는 또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후반전에는 간바도 뭔가 조금 다른 포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간바도 공격이 전혀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봉쇄가 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하는 팀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네. 또 그런 상황을 벗어나라고 감독이 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전북현대는 또 레오나르도 이외에 대한 그리고 이동국 이외에 대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북은 뭐 이제 루이스 선수라든가 베라 선수라든가 공격 자원은 충분합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근호 선수의 역할이 좀 미약한 것이 이근호 선수는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견제를 덜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간바의 지금 포메이션은 4-4-1-1 같은 형태거든요. 네. 우사미 선수가 이제 투톱 중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 네. 그렇다면은 중앙 쪽에 미드필더가 2명인데 그 선수들이 엔도와 묘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근호 선수가 활동량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 2명의 노장을 좀 압도를 하는 면이 있어요. 두 선수가 뭐 35세, 37세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는 그 던지기 반칙이 나왔던 것 네. 같은데요. 자, 바깥으로 나간 이거 한교원 선수가 욕심을 좀 심하게 부린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좀 굳이 위험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상황 없었는데. 아니냐. 예. 후자로 선수나 지금 간바오사카 선수들이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지나치게 플레이하지 않았느냐. 네. 다만 이제 한교훈 선수도 워낙에 뭐 의욕 빼면은 정말 안 되는 선수거든요. 네. 네. 의욕 과잉일 때도 좀 가끔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큰 의미가 없이 분위기가 경색되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로 잘 해결했겠죠? 네. 후지야루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있어요. 좀 그렇죠. 네. 경기 자체가 또 아니 그래도 한일전이고 두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9년 전에 한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2006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는 전북이 아주 신화를 썼던 시즌입니다. 골이 많이 터졌어요. 네. 그 경기에서. 자,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자, 9년 전에 비슷한 상황. 조별리그였던가요? 그 첫 경기에서 전주 경기가 펼쳐졌는데 네. 3대2로 역전승을 기록했던 전북현대죠. 그 당시 네. 전북의 이제 닉네임이 네, 아시아에서도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명승부의 명승부, 뭐 2골 주고 3골 넣고 이런 경기들을 거듭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상 외에 아시아의 왕좌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북이라는 클럽이 올라설 수 있는 어떤 기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북현대고 네.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으로 또 널리 알려진 군산상고가 전북에 있긴 하군요. 그렇네요. 네. 네. 엔도 같은 선수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죠. 네. 네.
간바에서 또 오래 뛰었던 노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간바는 전북이 우승을 차지한 지 2년 뒤 2008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간바는 정말 우리나라 클럽들과는 정말 많이 싸웠었어요. 네. 올 시즌에도 성남과 서울을 상대했는데 간바가 K리그 팀들을 상대로 전적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자, 레오나르도 안쪽 연결 못 맞고 나옵니다. 이재성 살짝 내주고 왼쪽에서 다시 이재성이 잡습니다. 레오나르도 못 맞고 나오고요. 정면에서 김기희 기다리고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자, 이동국 나오면서 아크 오른쪽에서 다시 뒤쪽으로 내주고요. 자, 모처럼 최칠순 크로스. 크로스 띄워준 거 데뷔슛! 네. 오른쪽 살짝 네. 빗나갑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동국 선수에게 또 이렇게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요. 자, 방향을 약간 틀었던 것이 골문 가까이 가서는 조금 벗어나는 원인이 됐어요. 네. 자, 최철순이 모처럼 크로스를 넣어주고 이동국 선수가 머리를 댔습니다. 네. 코스가 좋았는데 아, 이동국 자, 저기서, 선수 네, 조금 더 돌렸어야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상대 수비가 오는 것을 보고 몸을 또 반대쪽으로 좀 틀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아쉽습니다. 네, 조금 더 골문을 향하는 방향 설정이 약간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어찌됐건 최철순 선수가 사실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경기 당초에 말씀드리기를 최철순 선수가 중앙에 있으면은 사실은 오른쪽 측면 공격을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더더욱 김기희 선수가 이제 오른쪽 지금 윙백이기 때문에 오버래핑 면에서는 사실 최철순 선수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최철수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하니까 정말 또 좋은 찬스가 금방 생기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게 우사미 선수를 계속 붙어 다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겠죠.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은 선수의 판단이기도 하겠고 그렇습니다. 또 감독의 지시기도 할 텐데요. 자, 이재성 살짝 헤딩으로 내주고 자,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박원재가 올라옵니다. 박원재 가운데로 이재성 선수도 조금씩 더 좀 올라와 주면 좋겠고요.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 조금 깁니다. 박원재 선수가 의욕적으로 달려가 봤습니다만 바깥으로 걷어내고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 줘야만이 말씀드렸던 대로 엔도라든가 묘진 쪽에 조금 더 부담이 걸리거든요. 네. 지금 이근호 선수의 움직임이 충분치 않다면 이재성 선수라도 그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생기는데 네. 이 점들을 착안해서 아무래도 후반전 선수 교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자원 자체는 풍부한 팀이죠. 네. 전반전 경기 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더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전북. 코너킥 낮게 날아옵니다. 오, 네. 수비 발 맞고 다시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패트릭 선수가 수비에 가담해 있고 레오나르도 선수가 다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수들이 수비에 가담을 했을 때 세트 네. 플레이 시에 간간히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자, 레오나르도 이번에는 썩 잘 차질 못했어요. 자, 다시 레오나르도 안쪽 띄워줬습니다. 높이 뜬 공 수비 헤딩 외곽 처리. 전반전 마무리가 됩니다. 양팀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네, 전반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두 팀 모두가 상대가 잘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더 치중을 했던 전반전이 됐습니다. 네. 자, 최강희 감독이 바쁜 걸음으로 라커룸을 향해 들어갔고 이동국 선수의 표정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동구 선수는 그 마지막 헤딩 장면이 좀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자, 전북 현대와 간바 오사카 우리가 홈팀으로서 비겨도 손해인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이제 후반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구라타 선수 앞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구라타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모리 선수와 교체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사미 선수가 측면으로 올 수가 있고 네. 구라타 선수와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구라타 선수가 또 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간바의 입장이라면은요, 우사미 선수를 최철순 선수의 활동 범위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일단 작전의 제1스텝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최철순- 일단 한 것 같은데요. 최철순 선수를 이제 다른 쪽으로 끌고 나오고 이제 일은 다른 곳에서 벌이겠다 이렇게 또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간바우사- 그렇다면은 네. 이제 전북도 저 전술에 대한 카운터 전술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구라타 선수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구라타 선수에 대한 이제 묘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사미는 그러면 끝까지 너네들 잡고 싶으면 잡아봐라.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사미가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아예 측면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네. 최철순 선수가 측면으로 같이 따라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앙 쪽에는 공간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성 선수 한 명밖에 남질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엔도라든가 이러한 선수들이 공격을 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서 최철순 선수가 꼭 개인적으로 계속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뭐 위치를 벗어나면서까지요. 우사미가 측면에만 주로 있다면 그럴 때는 조금 덜 따라가는 게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하기가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전북이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역시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재성 선수 반칙을 얻어냅니다. 가끔 뭐 영어 중계를 듣다 보면 뭐 데드록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는데 양 팀이 상당히 꽉 물려 있는 경기를 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라타가 볼을 잡았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우사미가 지금 확실히 왼쪽 측면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서 빠집니다. 자, 가운데 연결. 자, 왼발 슛! 네. 리와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자. 예사롭지 않게 뚫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사미 선수가 왼쪽 측면 터치라인을 타고 뒷공간을 돌파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투 패스가 잘 맞아떨어진 장면인데 지금 간바가 일단은 좀 청신호를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사미 선수를 측면에 갖다 놓으니까 일단 공격이 지금 하나 됐거든요. 우사미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지금 제대로 보기는 거의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도 경기가 그냥 진행이 네, 되는데요. 지금 전북에게는 약간 아쉬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말레이시아 주심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관대해요. 그렇군요. 자, 흘러나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도 되겠는데요. 이동국입니다. 오른쪽으로 주고 자, 좀 찔러줬습니다. 잘 지켜내고 있어요. 자, 이동국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으로 레오나르도를 겨냥해서 찔러준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옵사이드 위치 깃발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가 옵사이드를 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전북은 뭐 골을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일단 첫 골이 가장 시급합니다. 네. 점유율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전북이 골을 못 넣을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뭐 구라타라든가 우사미를 통한 역습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또 기회를 노립니다. 태클. 자, 구라타 선수가 상당히 활동력이 좋은데요. 자, 구라타 왼발! 오, 네. 구라타 선수, 이 선수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동아시안컵 당시에는 뭐 우사미 선수도 그렇지만은 대표 선수로도 선발이 됐던 선수예요. 네. 지난 시즌에 흔치 않은 3관왕을 차지했던 간바오사카 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올 시즌에는 출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렇죠. 자, 정면에서 자, 흘러나오는 것. 자, 여기서 제대로 발을대지 못했군요. 자, 지금은 손을 쓴 게 저희 눈에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박원재 선수 반칙으로 끊어내고요.
박원재 선수도 정말 갑상선 암으로부터 돌아온 인간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트릭에게 네. 연결. 그러나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다만 이제 박원재 선수의 전성기의 공수 능력과는 약간 지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자, 왼쪽 측면에서도 조금 더 활발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자, 지금 두 선수가 함께 떠서 네. 머리가 부딪히는 이근호 선수와 묘진 선수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포지션상으로는 겹치는 선수들이 맞고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와 이근호 선수는 이제 우리의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이니까. 네. 이근호 선수가 이제 이런 상황 말고 좀 결정적인 공격 상황에 좀 보이면 좋을 텐데 지금은 달려오면서 제대로 부딪혔는데요. 네, 지금은 묘진 선수 쪽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심판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묘진 선수는 옆쪽을 들이받쳤고요. 네. 이근호 선수는 시선이 묘진 선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묘진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프겠습니다. 일단. 네, 묘진 선수는 아이고. 골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머리보다는 조금 안면 쪽에 가까운데요. 네. 묘진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근호 선수와 묘진 선수의 충돌. 지금 묘진 선수는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 멀리서 응원을 와서 지금 아주 또 열심히,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응원을 펼치고 있는 간바 오사카의 서포터들입니다. 자, 일단은 두 선수가 모두 나가 있는데 네. 이근호 선수가 먼저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바 오사카는 프리킥을 얻었군요. 이근호 선수의 반칙으로 봤습니다. 자, 왼쪽 앞쪽으로 패트릭을 봤습니다. 살려놓고 권순태가 잡습니다. 지금 나갔다고 봤나요? 네, 이거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네. 자, 주지 않아도 될 세트 플레이를 줬을 때 좀 위험한 장면이 초래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묘진 선수가 또 투입이 되고요. 묘진 선수는 지금 눈 주위에 네. 스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근호 선수와 악수를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코너킥. 간바 오사카로서는 아주 감사한 찬스입니다. 우사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선수가 우사미입니다. 우사미. 네, 실축이에요. 잘 못 찾네요. 네. 다행입니다. 저 지금은 전북이 반격이 잘 좀더 빠르게. 살려야 되는 기회입니다. 네. 이 패스 타이밍 늦었어요. 너무 오래 끌고 나왔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더 빨리 줄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은 뒷공간 쪽으로 넘겨서 떨궈주는 것도 괜찮았어요. 최강희 감독 지금 불만이 있지만 뭐 이렇게 주면 될 텐데. 네. 오른쪽 측면도 있었고 네. 아예 좀 더 모험적으로 뒷공간을 찌르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 어느 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오늘 최철수 선수가 수비에서 보여줬던 이제 공헌도로는 뭐 최고죠. 탓할 게 또 없죠. 네. 최강희 감독은 어쨌든 경기 후에는 칭찬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 잡는 과정에서 네. 한기원 선수 바깥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한기원 선수가 오늘 동분서주 하고 있어요. 한 골 정도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도 뭔가 우사미 선수를 측면으로 이동시킨 것에 대한 대비책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이후 후반전부터는 간바의 공격이 조금씩 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철순 선수가 또 그쪽으로 아예 치우쳐가 있다 보니까 네. 전북이 5백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4명 수비는 수비대로 있는데 최철순 선수가 또 측면 수비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수비 부담이 그렇게 큰 경기가 아니라면 또 그렇게까지 인원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 말씀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골이 더 필요한 쪽은 전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 또 상대 에이스 마크에 주력하다 보면 바로 지금 최승돈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네. 흐름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자, 레오나르도 코너킥 이번에 높게 떴습니다. 지금 등에 맞았습니다. 네. 자, 다시 만들어 나가는 전북현대. 왼쪽에서 이재성이 공을 잡고요. 앞쪽으로 찔러 줬습니다. 자,
자, 왼쪽에서 박원재가 오늘도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이동국 돌면서 손제 그대로 슛! 못 맞고 떨어집니다. 지금 전북 선수들은 핸드볼 아니냐라고 순간 네. 주장을 했습니다만 주심은 넘어갔습니다. 이동국 선수에게 딱 맞는 곳이다 싶은 데서 지금 몇 번의 찬스가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저 오른발은 정말 저런 데서 걸리면 여지가 없는데요. 네. 자, 왼쪽에서 간바오사카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우사미 가운데로 주고 쿠라타.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간바오사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서 최철춘 선수도 조금 중원 쪽으로 좀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측면 쪽에 있는 우사미 선수는 측면 수비수에게 그대로 맡겨놓고 네. 최철순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한 중원에서의 수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점유율이나 1대1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전북이 수비 숫자를 그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바로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은 공격 숫자를 조금 늘려야 됩니다. 네. 산수를 조금 해보자면은 공격에서 이근호 선수가 기대만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근호 선수 쪽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위치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루이스 선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앞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헤딩 네, 연결. 이근호 선수 지금 의욕은 이근호 선수가 좋았어요. 네. 중계를 들었는지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 봤습니다만은 아쉽게 무기로 끝났습니다. 네, 패트릭. 패트릭 지금은 선수가 공 잡았습니다. 지금 수비의 판단 김영민 미스예요.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윌킨슨 수비가 다행히 됐습니다. 지금은 김형일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또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루이스 그리고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주심이 웬만한 상황은 불질 않아요. 네. 선수들이 계속 플레이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선수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적했던 이근호 선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루이스 선수는 아무래도 역시 이 선수도 지금이 최전성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전북에서는 역시 레오나르도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재간과 창조성은 뛰어난 선수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전북의 반칙입니다. 네. 우사미 선수 확실히 뛰는 곳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후반 들어서 우사미 선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자, 결국 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나오고 루이스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보다 이제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 센스 있는 플레이를 기대를 하고서 네. 루이스 선수를 투입을 했고 루이스 선수가 전북에 복귀한 이후에 충분히 또 자신의 임팩트를 보여왔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또 30대 중반의 선수로서 풀타임을 소화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기술이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요. 그렇습니다. 전북의 최절정기와 함께했던 에이스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였죠. 네. 자, 정면에서 패트릭이 공을 잡습니다. 패트릭 돌면서 왼발 슛! 네. 살짝 빗나갑니다. 다행입니다. 패트릭 선수도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네. 지금 모처럼 또 슈팅이 하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전북 현대 수비벽을 뚫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철순 선수의 위치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나치게 우사미 선수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데인마크의 약점은 경기 초반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쪽 공간을 열어준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모리를 빼고 쿠라타를 집어넣으면서 우사미의 위치를 바꿔줬고 우사미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쿠라타 선수의 활약도 좋고 네. 그리고 또 패트릭 선수도 가운데 쪽에서 또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북도 약간의 카운터 전술이 나왔네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최철순 선수가 자꾸 측면에 가 있으니까 5백처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예 지금은 최철순 선수를 그냥 측면 수비수로 놓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차피 우사미가 측면에 있다면 최철순이 측면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김기희 선수를 오히려 중원 지역으로 올렸습니다. 아하. 네,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지금 4번 선수가 보이시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4백은 같은 4백인데 김기희가 이제는 수비형이고 최철순이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최철순 선수는 그냥 논개로 계속 가는 거군요. 그렇죠. 몸 받쳐서 이제 네. 그 선수를 막아라 이렇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근데 저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김기희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그대로 놓고 또 최철순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중원 공간이 비거든요. 네. 게다가 애초에 이 선수를 막아라 했던 것이 또 끝까지 또 유지가 되기도 하고. 네.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김기희 선수도 그동안은 수비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수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필드로 네. 올라와서 이제는 활약을 해줘야죠. 네. 이근호 선수가 조금 허탈한 표정도 짓고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자, 흐르는 공을 잡고요. 자, 왼쪽으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레오나르도. 자, 그대로 슛! 아, 좋았는데요. 골키퍼 정면. 아, 이번에는 견제에 들어오는 선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북은 간바가 저렇게 두 줄 수비를 펼치고 있을 때에는 네. 상대 수비를 끌어내기 위한 저런 중거리포 시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중거리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쿠라타가 치고 들어갑니다. 쿠라타 가운데로 연결. 오, 위험합니다. 지금도 자칫 실수가 뭐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말이죠. 네. 다시 왼쪽 측면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우삼이 1대1 상황에서 자, 다시 왼쪽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이 선수가 우삼이군요. 묘진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만은 공 따내는 전북입니다. 윌킨슨 앞쪽으로 길게. 이 간바의 비밀 무기가 제가 봤을 때는 구라타 선수인데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스피드라든가 뒷공간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구라타 선수까지 지금 전담해서 누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현대 축구와는 거리가 있거든요. 자,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도 중앙 쪽에 자, 세 가운데 명의 선수가 연결. 있는데요. 네. 헤딩. 자, 일단 리바운드. 되고 왼발 슛. 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은 네,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니와 선수 앞서도 중거리 슛 좋은 기회를 놓치기는 했습니다만은 니와 선수 이번에 더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지금 왼쪽 측면 공간이 무너지면서 중앙 쪽에 있는 간바 선수들을 제대로 잡질 못했어요. 네. 아, 쿠라타라는 이 한 수가 상당히 여러 수를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은 전북이 뭐 간바를 꽁꽁 틀어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후반전에는 간바의 처방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쇠를 제대로 썼는데요. 네. 자, 한교원 선수 오늘 뭐 열심히 뛰어주는 만큼 결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선수가 또 바뀝니다. 정훈 선수가 선수죠.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는 한 명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왼쪽에서 레오나르도 가운데 연결 못 맞고 자, 헤딩 처리. 그래야 사실은 지금은 핸드볼인데요. 아,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간바의 핸드볼처럼 봤는데 네. 그 이전에 오히려 전북 쪽의 파울을 선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의도적으로 볼을 손으로 팔로 컨트롤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레오나르도 선수가 좀 민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쪽은 뭐 보기가 좀 경미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네. 민 동작이 아닌 핸드볼 네, 좋네요. 핸드볼로 네, 좋네요.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심판과 의사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측면 자원인 한교원 선수를 빼고 네. 정훈 선수를 넣었으니까 이제는 이재성 선수를 본격적으로 공격형 자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재성 선수가 아무래도 측면으로 갈 수가 있죠. 네. 이재성 선수의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정면 걷어냅니다. 패트릭에 발 맞았고요. 흘러나오는 공 다시 패트릭이 걷어냅니다. 자, 간바우사카의 좋은 기회인데요. 지금 공격 숫자 숫자가 싸움이 많습니다. 불리한데요? 굉장히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오, 아베가 가운데 연결 이 수비 하나는 다시 크네요. 아베 왼발 슛. 네. 이 수비 하나는 대단히 컸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상대가 한 5명이 밀고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은 이 찬스 끝에 골이 들어갔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저 볼이 통과했으면 지금은 거의 실점과 가까웠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약 20분. 전반전에 비해서는 전북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선수도 투입이 됐고 또 새로운 틀을 짜서 후반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양 팀의 이제 수싸움에서 또 전북현대가 이겨야 되겠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성 선수는 왼발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할 겁니다. 루이스입니다. 좋은 기회. 루이스 앞쪽으로 오, 좋았어요. 좋은 기회 기다려요. 자, 다시 한쪽에서 이동국까지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나요? 자, 루이스 선수의 투입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 순간적인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줬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원재 선수가 지금은 확실한 슈팅도 아니고 여기서 루이스 선수의 이 동작이 좋았어요. 여기서 지금 아주 이제 좋은 타이밍이었고 반대쪽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슛도 아니고 연결도 아니고 뭐 연결이 또 되기는 됐습니다만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슛도 아니고 패스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박원재가 지금 상황을 나름 파악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저기서 오히려 더 안쪽으로 찬다고 차는 것이 나중에 달려온 이동국 선수에게도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기서 네. 좀 더 과감하게 빼주든지 한번 노리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패스를 의도하고서 보내든지. 글쎄 말입니다. 네, 지금은 자세적으로 보면은 약간 슈팅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명의 수비가 슬라이딩 태클로 달려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박원재 선수도 거기서 순간 이제 패스로 가야겠다. 마지막 순간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슛과 패스의 사이에서 너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은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동국 선수와의 타이밍이 정확히 맞질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 골이 귀한데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어찌됐건 루이스 효과를 일단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은 아주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부드러운 패스를 공급을 했던 루이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트릭의 컨트롤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걷어내는 간바우사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자, 이제 선수들이 후반전에 새로운 체제에 적응은 뭐 충분히 됐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팀 모두가 주말 라운드를 치르고 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또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가운데 연결. 그러나 네, 이번엔 너무 깊게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유가 좀 없었죠. 자, 어찌됐건 뭐 창의성과 테크닉하면은 루이스입니다. 네. 자, 오늘 이 경기를 두 팀 모두 이겨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북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좀 상황 아닙니까? 네, 두 팀 모두가 사실 리그에서 지금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네. 물론 전북은 선두지만. 그렇죠. 7점 차나 되는 선두니까 좋지 못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 인천에게 졌습니다. 네, 득점도 일어나질 못했었어요. 네. 반면에 이제 간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네. 그러면서 이제 후기 리그에서는 8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이겨서 8위로 올라온 게 그렇죠. 네. 그게 올라온 거죠. 네. 전기 리그에서도 4위에 머물렀고요. 그렇습니다. 전북은 오늘 1차전, 8강 1차전 이 홈 경기를 이기기도 해야 되겠고 또 이겨서 전기도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맘먹은 대로 되질 않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전북이 한참 좋았을 때는 33라운드 스플릿 돌입 이전에 네. 우승을 결정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조차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K리그 클래식이 너무 싱거워지면 어쩌나 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북도 약간은 지금 주춤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이재성! 이재성! 왼쪽 살짝 빗나갑니다. 네, 이재성 선수.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 들어간 골이다 싶기도 했어요. 네, 이거 이제
중계진도 잘못 보면은 네. 골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역시 이건 정말 잘 찼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이게 바로 이재성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약간 너무 틀었네요. 네. 잡아놓은 게 조금 거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디딤발과 볼과의 거리가 약간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과도한 동작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임팩트는 상당히 좋았고요. 자, 어쨌든 이재성, 루이스, 뭐 레오나르도 이렇게 있다면 전북의 가장 재능 있는 현재 3인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무릎이 까진 패트릭 선수가 지금 더 누워 있는데 지금 묘진 선수군요. 네, 묘진 선수는 아까는 얼굴에도 지금 팔에 약간 이재성 선수가 아까 그 자리 아닙니까? 팔꿈치 맞은 자리가. 고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팔에 맞았어요. 네네. 그래서 더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뭐 맞은데 또 맞고 썩 좋지 않네요. 네, 웃을 일은 아니고 또 저 네. 연령을 고려하면 그렇죠. 네, 예. 조금은 안 됐습니다. 우리도 나이 좀 먹어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오, 정면에서 자, 패트릭 왼발. 지금은 패트릭 선수가 욕심을 부려 우삼이 우삼이네요. 선수가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전북에게는 약간 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전에 지금 장거리 드리블 돌파는 엄청난 위력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삼이가 두 명 가운데서 떨쳐내고 보여줄 수 있는 또 2명 떨쳐내고. 네. 근데 사실 끝까지 드리블 치지 말고 지금 왼쪽에 들어오는 동료에게 주면 더 좋았죠. 자, 우삼이는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장면을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살아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상당히 먼 거리 드리블이 성공을 했었고 네. 다만 마지막까지 치지 말고 후지야루 선수 쪽으로 밀어줬더라면 네. 전북이 더 곤란할 뻔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지금 새로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대구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이대구치 선수는 지금 20살이 채 되질 않은 선수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윙어인 아베 선수와 맞바꿔 주려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베 선수 나오는 걸음걸이 보니까 상당히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선수가 물러나고 이대구치 선수, 이 선수는 뭐 그야말로 젊은 피, 뭐 어린 피라고도 할 수 있는 19세의 선수입니다. 네, 얼굴에서도 드러나죠. 네. 자, 남은 시간을 상당히 활력적으로 사용해 보겠다는 간바오사카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은 두 팀 모두가 주말 라운드를 치른 여파가 없을 수가 없는 시간대가 됐어요. 그렇죠. 네, 체력이 아무래도 이제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전북의 입장에서도 좀 전에 간바와 같은 우삼이 선수의 아주 기습적인 드리블 돌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도 지금은 전북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에 비해서는 전북의 수비 조직도 약간 헐겁죠. 그렇네요. 네. 자, 우삼이.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위험한 쿠라타 거 막아야 왼발. 돼요. 골키퍼 정면 박준태 잘 자, 막았습니다. 리바운드. 레오나르도 헤딩으로 위곽처리. 루이스 들고 있습니다. 루이스. 자, 루이스 지금도, 키핑이 좋아요. 네, 왼쪽 측면에서 일단 우삼이 선수의 크로스를 허용을 했었고 네. 중앙 쪽으로 지금 튀어나오는 볼에 대해서 전북의 리바운드를 계속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대구치 선수의 반칙을 봤는데 아주 어린 선수, 뭐 상당히 야무지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인상을 주고 있네요. 네. 루이스 선수가 우리 진영에서 자, 반대쪽으로 프리킥을 찼습니다. 윌킨슨이 공을 잡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북이 홈 경기이기는 하지만 전반전에 보다 공세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뛰었거든요. 네, 지금 이럴 때 체력 문제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교체 투입된 자원들 물론 이제 덜 뛰었기 때문에 힘이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선수들을 집어넣거든요. 네. 그리고 루이스 같은 선수는 또 수비에 주력을 하는 자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뚫고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옐로 카드가 나오고요. 우삼이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 우삼이 선수와 네. 이재성 선수 향후 10년간은 뭐 여러 가지 대회들을 통해서 맞부딪혀야 될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낭중지추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 이재성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자, 우사미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후반 남은 시간 10분. 15분 안에는 확실히 결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북 선수들에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북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골을 하나 넣어야 됩니다. 네. 레오나르도 이번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지금 자, 둘 중 하나가 차겠는데요. 그래도 레오나르도인가요? 자, 왼발이죠? 네. 헤딩! 골파 지금 정면. 타이밍 아주 좋았는데요. 과정은 좋았는데 네. 김영일 선수의 머리였는데요. 지금 프리킥 들어오는 볼의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오히려 이제 골키퍼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헤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직한 마무리가 됐어요. 과정은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살려내나요? 자, 이게 또 이재성의 맛입니다. 네. 네, 역시 자, 동작이 이재성의 큰 드리블. 듯하지만 거기서 실축을 다 챙기니까 여기서도 가는데 네. 마지막에 조금 길었군요. 자, 저쪽에 우사미가 있다면 이쪽에는 또 이재성이 있다. 네. 이재성 선수의 재간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바오 사카가 나옵니다. 구라타죠. 자, 쿠라타 가운데로 주고 자, 찰듯 안 찹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니와가 기다리고 있고 니와 가운데로 연결. 조심해야 돼요. 수비 헤딩 외곽 처리 걷어냅니다. 위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자, 이번에는 지금은 좀 고의적인 상황인데요. 지금은 반격 기회에 역습 찬스에 조금은 의도적인 반칙이 나왔다고 봐서 좀 심하게 제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게다가 무조건, 이동국이에요. 네, 무조건 카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의도가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일단 넘어뜨리고 나서 들어가자 뭐 이거거든요. 네. 물론 최종 수비수는 아닙니다만 네. 네, 지금은 고의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 오른쪽으로 펼쳐줬습니다. 이재성이 오른쪽으로 가더니 참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공을 조심해야 뺏겼습니다. 돼요. 지금 수비가 좀 헐겁습니다. 자, 왼쪽에서 기다렸다가 일단 가운데로 줬습니다. 네, 강순태 골키퍼. 네. 네. 끝마무리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장시간 지속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원정 경기에 뭐 상당히 오늘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간바 양 팀이 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수비 못 맞고 흐릅니다. 자, 역습 찬스 이거는 어드밴티지가 좀 어드밴티지죠? 유리됐어요. 자, 오른쪽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최철순이 나옵니다. 최철순 일단 뒤로 연결 지공으로 전환이 되고요. 김기희 자, 돌아 나옵니다. 루이스 몸놀림이 자, 좋아요. 여기서, 네, 루이스 선수가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왼쪽에서 레오나르도 루이스 자, 오른쪽으로 줬는데요. 자, 앞쪽 이재성으로부터 자, 좋았어요. 반대쪽 잘 흐름 봤습니다. 좋아요, 지금. 박원재 다시 뒤로 레오나르도 중거리 슛! 네. 골키퍼 펀칭. 이거는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네요. 그렇네요. 레오나르도의 중거리 슛. 이 굴절된 것을 골키퍼가 또 손으로 쳐냈습니다. 네, 지금 1년의 패스 연결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박원재 가운데 띄워주고 헤딩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연결 헤딩슛! 자, 반대쪽에서 자, 이동국 붙잡고 들어가는데 잡았는데요. 자, 지금은 이것을 봐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와시다 선수. 네, 옷이 늘어지는 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네. 이동국 선수 화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아쉬운데요. 자, 왼쪽 코너킥. 여하튼 코너킥도 찬스입니다. 띄워주고 자, 외곽 처리가 됐습니다. 간 쪽에서. 잘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오히려 역습이 나올까요? 잘 잘 붙어줬습니다. 막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몸싸움에서도 지질 않는군요. 바깥으로 네.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훈 선수를 투입한 의미라고 네. 봐야죠. 몸의 크기로 봐서는 패트릭 선수가 훨씬 큰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훈 선수가 밀리질 않습니다. 자, 주심의 이 판정 하나가 조금 아쉽거든요. 네. 여기서 자, 여기서는 현저하지 않습니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 이게 조금 전 상황입니다. 이 상황 말이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주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옷을 잡은 시간이 짧기는 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네. 몸싸움이다 뭐 이렇게 본 것 네.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 말레이시아 주심은 네. 봐도 관대한 성향인 건 맞아요. 뭐 또 그 와중에 좀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도 없지 네.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북이 더 공세적인 경기 내용이니까 그러다 보면 손해볼 상황이 네, 좀 많아지겠죠. 전북이 약간 더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요. 남은 시간이 10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지금 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속은 좀 타들어가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득점 없이 비기고 가면 원정 경기 상당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원정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찌됐건 무승부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가 이제 홈 경기를 할 때는 상대는 승리의 확률이 그만큼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비긴 것 치고는 어쨌든 원정골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적지에 가서 원정골 우리가 하나만 넣게 되면 이제 또 상당히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긴 것 치고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옐로 카드가 지체 없이 나왔고요. 네. 루이스 선수가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묘진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는군요. 오늘 뭐 파란만장한 경기를 그렇습니다. 펼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인데 네. 어쨌든 연령에 비해서는 잘 뛰네요. 37세입니다. 중년 남성들께서는 보고 좀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몸을 써서 아직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또띠 선수도 뛰어요. 네. 네. 유진 선수보다도 형입니다. 자, 왼쪽에서 루이스 엔리케. 일단 뒤로 주고 자, 레오나르도 오른발 올라갑니다. 자, 헤딩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이런 것이 조금 더 경기의 운이 타른다면 이 네. 백헤딩도 좀 더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에 피니쉬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죠. 예. 또 적잖이 이제 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슈팅으로 따지면 사실 레오나르도 뭐 이재성 좋은 슈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요. 자, 돌아나가는 상황에서 간바오사카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돌파해서 들어왔어요. 자, 이재성, 루이스 이재성. 자, 한 번에 띄워주고 좋은 기회. 아, 지금은 타이밍 좋은데요? 자, 좋은데요? 정면. 자, 돌려줍니다. 자, 정면서 슛. 다시 네. 루이스 들어갔습니다만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이동국 다시 한번 유니폼을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원 쪽으로 이제 패스를 돌리다가 중원으로 리턴해 줬을 때 정훈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네, 중원 쪽에서 지금 아주 정확한 오버패스 넘어왔고, 이동국 선수가 돌아서서 정말 강슛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네. 자, 간바 오사카의 공격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자, 두 팀이 이제 약간 공간을 조금씩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네, 피차의 공격을 좀 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럴 땐 의외의 상황으로 골도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정도 시점은 이제 집중력 싸움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여기서의 한 골은 거의 180분 경기의 시나리오를 결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레오나르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레오나르도가 잡으면요. 루이스도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간 공이 됐고 전북현대 던지기. 최강희 감독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자, 홈에서의 승리를 또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감독이고, 그렇죠. 네, 최강희 감독은 게다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뭐 한국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홈앤드 원정에서의 이 첫 번째 홈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골이 안 터지고 있는 게 좀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자, 오른쪽 좀 측면에서 있어요. 가운데 쭉! 연결. 아! 상대 헤딩 외곽 처리. 자, 여기서 또 역습이 나오나요? 다행히 간바 오사카의 역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훈, 김기희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자, 최철순. 오른쪽에서 최철순 가운데 띄워줬습니다. 자, 자, 이동호가 발을 못 댑니다. 자, 자, 그러나 아직 계산했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왼발. 자, 쳐놓고 들어가서 다시 왼발 못 맞고 나옵니다. 네. 박원재.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동국 선수에게 제대로 임팩트가 일어나질 못했네요. 네. 아, 이거는 좀 자, 길었네요. 이거는 네. 제대로 겨냥이 안 됐습니다. 자, 남은 시간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선수들이 지금 시간을 잘 짜내서 쓰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반전과 좀 다른 것이 네. 최철순 선수가 우사미 선수만 막는 게 과연 득이냐 그런 네.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른쪽 측면 윙백으로 아예 가다 보니까는 네. 오버래핑 공격으로 올라왔을 때 크로스가 전북이 월등히 위협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또 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오, 네. 걷어냅니다. 오, 지금 자, 막아야 돼요, 정면. 막아야 돼요. 네, 자, 오른쪽 앞쪽으로 저 지금 연결됐고요. 순간적으로 네. 뭔가 지금 파울이라든가 주심의 휘스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저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되고요. 바깥으로 네. 나간 공. 자, 여기서는 전북현대 던지기. 근데 아, 선수 교체가 또 있는데요. 지금 린스 선수가 투입이 되죠. 우사미 선수를 빼네요. 네,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경기 우사미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린스 선수가 들어갔는데 두 선수의 득점이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일본 제1리그에서는 두 선수는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자,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본다면 우사미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4골을 선발로 많이 나와서 이제 4골을 넣고 네. 린스 선수는 교체 투입이 많이 됐는데 3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네. 뭐 교체 효율성은 일단은 괜찮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루이스를 겨냥한 패스가 썩 좋지 않았네요. 자, 감바우스가가 나오는 상황. 그러나 자, 중간에서 이 차단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왼쪽 치고 들어갑니다. 박원재 가운데를 보고 자, 반대쪽 조금 깁니다. 아, 이것은 조금 더 예측적인 움직임이 일어나 줘야 되는데요. 네. 자,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씩 덜 맞네요. 네. 어찌됐건 전북은 말씀드렸던 대로 최철순 선수가 오버리핑해서 오른쪽에서 크로스하는 것이 네. 어떤 의미에서는 박원재 선수보다는 지금 정확도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재성 선수와 더불어서 오른쪽 측면을 좀 잘 살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하튼 양쪽 측면이 있는 대로 살아난 느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박원재와 이재성이 올라오고요. 왼쪽에서는 또 지금 이제 최철순 선수도 보이지 네. 않습니까? 네.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재성 선수가 중앙 쪽으로 파고들 때 최철순 선수가 이제 빈 공간을 치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에서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번에는 또 상대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정면에서 루이스 침착합니다. 앞쪽으로 찔러주고 자, 이동국 돕니다. 자, 오른쪽에서 다시 루이스를 겨냥을 했는데 자, 린스가 공을 잡고 앞쪽으로 나오는 상황. 다시 전북현대 공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반대쪽 조금 긴데요. 레오나르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공 전북현대 던지기입니다. 레오나르도 공을 빠르게 달라고 그랬고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박원재 다시 레오나르도 띄웠습니다. 오네요. 아, 이거 자, 다시 좋았는데요. 왼쪽에서 루이스. 네. 루이스. 자, 레오나르도 보고 있겠죠. 아, 뚫고 들어갑니다. 오, 루이스. 자, 다시 루이스 슛. 네, 지금 루이스 선수 다리 사이로 빼면서 주고받으면서 아주 좋은 개인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좋은 기회가 지금 뭐 1분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네. 루이스 선수 네, 자신의 값어치를 충분히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이제 수비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쪽에 편안하게 레오나르도 선수에게 주고 이제 다음 상황을 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자, 후반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가져간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는 한 골 넣고 이기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0대0으로 가게 되면 어찌됐건 전북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생기는 이제 2차전 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간바도 홈에서 전북에게 실점하면 안 된다는 또 살떨리는 부담은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바의 홈으로 가게 되면 또 홈팬들의 어떤 또 열렬한 성원도 있을 것이고 네. 전북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또 K리그 일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전북현대가 이 경기
앞두고 통계를 낸 바에 따르면 일본 팀을 상대로 해서 10전 4승 1무 5패로 근소하게 열세거든요. 네, 그게 이제 특히 가시와 레이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년에 전북이 가시와에게 좀 많이 졌죠. 그렇죠. 네. 다른 팀들에게는 전북이 뭐 꿀릴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여하튼 이것을 지금 이러한 그 일본 팀 상대 전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경기 1승이 또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전북은 간바와의 2차전 9월 16일 이전에 네. 성남, 울산, 서울과의 경기가 있어요. 네. 가장 직전 경기가 서울전입니다. 아하. 네, 전북 입장에서 만만치가 않죠. 그렇네요. 네, 서울이 게다가 최근에 뭐 아드리아 다카아기 선수가 오면서 공격력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남아있는 팀은 전북인데 나머지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에 부담이 없이 K리그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또 전북이 이 다른 팀들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선수들 지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득점으로 좀 연결이 되면 좋겠네요. 바깥으로 나가는 공입니다. 박원자의 던지기. 짝, 치네네요. 옵사이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전북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천전에서도 득점이 없었는데 네. 공격 자원을 여러 유형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 결국 에두 선수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에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다는 것을 매 경기 또 느끼게 되는데요. 네, 에두 선수도 노장이고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정말 마무리는 지어줄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과연 지금 전북에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가 있느냐입니다. 자, 이동국. 자, 박원재가 왼쪽 앞쪽으로 뽑아주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일단 뒤로 내고 박원재 왼발 레오나르도 부상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쉽네요. 자, 상대 멀리 걷어내는 상황. 네. 윌킨슨 선수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박원재 선수가 오늘 패스라든가 크로스에 있어서 약간 0점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대쪽에서 레오나르도가 일어났나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있네요. 걸음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 이거 오른쪽 있어요? 측면, 자, 그대로 아, 이거는 너무 아쉽네요. 루이스 선수. 자, 약간은 지금 높은 타점에서 찼는데 최강희 감독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다 볼이 정점에서 내려왔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본인이 해결을 하든지 네. 아니면 지금은 공간 여유가 있었으니까 또 주변 동료들에게 한 번 더 만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여하튼 취해볼 수 있는 카드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정말 골 기회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흘렀습니다. 주심은 피스를 꺼내 물어도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를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군요. 네. 자, 루이스 선수가 센스라든가 감각은 여전한데 네. 글쎄요, 골 결정력에는 오늘 또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자, 오늘도 이 휘슬 소리가 상당히 아쉽게 들렸습니다. 종료 그렇습니다. 휘슬이었고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0대 0으로 양팀 득점이 없었습니다. 진 거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올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2차전 원정 경기를 가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 전북으로서는 오늘 상당히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북에게 긍정적인 요소는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건대 뭐 우사미 선수 정도의 어떤 위력이라든가 뭐 구라타 선수의 플레이 요 정도를 제외하면 간바가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원정이지만 얼마든지 전북이 간바의 홈에 가서도 충분히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예상과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점을 조금 짚어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에두도 떠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의 전북. 그러나 이제 붙어봤더니 우리는 하여간
좀 상대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지금 한준희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지금 우리는 또 선두, 전북현대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1리그에서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 간바오사카 뭐 이런 점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팀의 폼으로 보나 오늘의 어떤 공격력으로 보나 물론 오늘 전북이 최종 마무리 슈팅이라든가 패스가 제대로 살아나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골을 넣을 수 있는 화력은 분명히 전북이 우세함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이 그 이전의 K리그 클래식 경기들을 어떻게 치르고 이제 간바와의 2차전에 어떻게 팀 컨디션을 조절을 해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FC 챔피언스 리그 8강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팀입니다. 전북현대의 8강전 1차전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으로 2차전에 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 전북현대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 어려운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준희 해설위원과 감사합니다. 함께했고요.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